당신의 마음의 안부를 묻습니다. 마음주치의 노래하는 의사 김창기입니다. 이번 주 마음주치의는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과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과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주에는 이소희 과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살펴볼 텐데요. 먼저 코로나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코로나 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? 실제 좀 조사를 했습니다.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라고. 거기서 이제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제 두려움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본인 감염 자체보다 본인이 걸려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. 그리고 유병률이 보면은 불안 같은 경우에 한 11%, 우울 같은 경우에 한 13%로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하는 또 지표들이 있거든요. 정신건강 지표를 보면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다.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보면은 그거는 이제 아주 전문적인 정신건강 조사는 아니지만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나요? 이런 뭐 질문을 했을 때.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. 좀 힘든 아이들은 더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고. 그렇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드린 실태조사에서 그 학업과 무관한 온라인 활동, SNS라든지 게임 이런 게 코로나 이후에 증가했는가. 그랬을 때 한 반수 정도에서 그렇다라고 답을 했거든요. 남녀 공이 그랬고 중학생이 조금 더 심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코로나가 안정이 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들여진 습관이 돌아올지 이제 그거는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실태조사에서도 정신과 상담받고 싶냐라고 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거든요.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. 그렇죠. 청소년들과 같이 얘기해 보면은 학교 가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일단은 학교를 가야 되면은 좀 일찍 일어나야 되고 생활 리듬이 유지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거든요. 학교 자체를 일단 잘 못 갈 때가 많았습니다. 등교 연기, 학교 폐쇄 이래가지고 확진자가 갑자기 발생하고 그러면. 근데 또 학교를 가도 또 마스크 써야 되고요. 거리 두기 해야 되기 때문에. 애들이랑 잘 놀지도 못하고. 친밀감이 확 떨어지죠.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학교에 처음 들어간 신입생들은 아직도 친구 얼굴들을 잘 모른다라는 거고. 그리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체육활동, 현장학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정서가 발달하는 부분도 있고. 그 수업도 사실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선생님의 지도 감독에.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 따라서 이제 학습 정도의 편차가 커지니까 또 과자 놓고선 먹지 말라는 건 똑같죠. 그러니까 사실 수업 들으면서 이제 한쪽에서 게임하는 친구도 있고. 근데 이게 학업 성취도는 또 자신감하고도 상관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뭐 일부지만 어쨌든 정신과 치료받던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가 두려워서 이 치료가 중단된 케이스는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 통해서 상담받던 친구들이 있습니다. 학교를 못 가니까 상담도 같이 끊어지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혼자 잘하고 부모님도 잘 도와주는 이런 아이들은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좀 그렇지 못했던 아이들, 도움이 필요했던 아이들이 사실 코로나 타격이 더 크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장기적인 영향을 지금 모른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코로나를 학창시절에 경험한 세대가 뭐 인지 발달이라든지 정서 사회 발달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정말 괜찮을지 어떨지 이런 거는 지금 사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른들의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증상들과 청소년들의 코로나 블루의 증상들이 좀 많이 다른가요? 그렇죠.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건 이제 우리가 신조어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일종의 우울증 증상인데 우울증 증상이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의 부정적인 면이 더 악화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주부 우울증 다르고 산후 우울증 다르고 노인 우울증 다 다르게 나타나듯이 이제 청소년의 특성이 이제 어떤 부분이 더 악화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뇌가 아까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감정 조절, 충동 조절 이런 게 지금 무르익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졌을 때 애들이 좀 짜증이나 화를 많이 낸다든지 뭐 게임만 한다든지 또 외로움을 달래려고 뭐 이렇게 좀 누구를 이렇게 좀 사귀려고 하다가 비행 행동으로 빠진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증상이 발달 상태에 따라 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. 이소희 과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음주치의는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의 마음의 안부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.